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가 86번까지 문제를 좀 풀었고 87번부터 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7번 그림 회로에서 브릿지 평형 조건으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C1이라고 하는 콘덴서가 돼 있고 여기도 C2라고 하는 콘덴서가 돼 있고 여기는 R1이라고 하는 저항, 여기는 R2라고 하는 저항인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초반에 휘스톤 브릿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쌤들, 우리 저항의 단위는 옴 아닙니까? 그쵸? 근데 콘덴서의 단위는 페럿이에요. 그러면요, 휘스톤 브릿지를 쓸 수가 없어요. 휘스톤 브릿지는 일단 제가 수직인 거 확인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같다면 가운데가 개방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지금 단위가 페럿입니다. 페럿. 그러면은 쌤들이 이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단위가 다 옴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주시냐면은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위가 옴일 거거든요. 근데 C1이 뭡니까? 여기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오메가 C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고 나서 대각선으로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R1 곱하기 오메가 C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R2와 곱한 건 누굽니까? 오메가 C1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서 양단에 지금 이거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잖아요. 그럼 양단에다가 오메가를 곱해버리면 여기 오메가와 여기 오메가가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정리를 하면 C2분의 R1는 C1분의 R2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R1 곱하기 C1은 R2 곱하기 C2와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R1, C1, R2, C2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위 휘스톤 브릿지를 할 때는 단위가 다 모여야 된다. 옴이어야 된다. 요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C1 이런 애들은 오메가 C분의 1 이 형태로 바꿔서 하시면 단위가 옴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8번 보겠습니다. C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옆에다가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이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50, 200. CS 0.1 마이크로페럿.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지금 단위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페럿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뭘로 바꿔라? 옴인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얘가 이 CX라고 하는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뭘로 바꾸셔라?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로 바꾸시라 이거예요. 그럼 얘도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인데 여기는 S, 여기는 X가 들어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은 일단 곱해볼게요.
위에가 R1이니? 아, 밑에가 R1?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값어치는 무시하고 곱해볼 건데, 자, 얘랑 곱하면은 오메가 CS분의 R2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해보면 오메가 CX분의 R1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 양단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CX예요. 그럼 일단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했을 때 R2 CX는 R1 CS와 같고 CX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CX는 양단에다가 뭐를 곱하면 R2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곱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R2분의 R1 곱하기 CS라고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R2의 값이 얼마였죠? 50이었어요. 그 다음에 R1은요 200이었었습니다. 거기다가 CS라고 하는 값은 지금 0.1 마이크로페럿인데 얘도 지금 단위를 마이크로페럿으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죠. 그러면은 4 곱하기 0.1을 하는 거니까 0.4 마이크로페럿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로 돌아오셨을 때, 그쵸? 여기 단위가 지금 마이크로페럿들로 묶여 있죠? 그럼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릿지 회로에서 LX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옆에다가 조금 다시 좀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X, X, S, S, 1, 2. 장장장 만나봐야지. 아, 여기가 X구나. 여기가 X고 여기가 S구나. 에? 왜 이러냐. 여기가 X, 여기가 S. 맞나? X, X, S, S, 1, 2. 오케이. 자, 그림은 똑같이 그렸고요. 자, 여기 LX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LX요.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올 건데, 자, 요거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쌤들, 인덕턴스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아까 우리 콘덴서일 땐 단위가 페럿이었기 때문에 단위가 오민 녀석으로 바꿔야 돼서 오메가 C분의 1, 요 형태로 바꿨었어요. 근데 인덕턴스가 들어갔으면은, 인덕턴스는 단위가 헨리 아닙니까? 그럼 얘도 못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위가 오민 녀석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가 오메가 L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면은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단위를 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X가 붙어야 되고 여기는 S가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쌤들이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RX와 LX가 지금 무슨 열입니까? 직열이죠. 여기도 RS와 LS가 직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기가 지금 한묶음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요게 지금 Rx 그 다음에 직렬이니까 JLX 이렇게 쓸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 얘도 RS 더하기 J 오메가 LS. 아, 저거 안 썼다. 응. 오메가 LX 이렇게 쓸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 놈과 얘가 곱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R2 곱하기 Rx 더하기 J 오메가 LX는 밑에다 쓸까? R1 얘랑 곱해주는 거니까요. RS 더하기 J 오메가 LS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옮겨서. 그쵸? 그러면요. 화면에 잘 나오나?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전개를 해줄 거예요. 얘도 전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R2 RX 더하기 이렇게 곱해주면 R2 곱하기 J 오메가 LX는 이렇게 곱한 게 R1 RS 더하기 R1 J 오메가 LS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쌤들이 실수와 허수 이런 걸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J가 붙어 있는 애기 때문에 허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허수란 얘기고 그 다음 얘는 실수가 될 거예요. 얘도 실수가 될 건데 우리한테 지금 구해달라고 한 거는 LX라고 하는 애였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LX가 어디 있어요? L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허수가 지금 여기 는 돼 있으니까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만 따로 떼서 보일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R2 J 오메가 LX는 R1 J 오메가 LS와 같아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양단에다가 J 오메가 분의 1을 곱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겠죠. 자, 그럼 LX는 어떻게 구할 겁니까? LX는 양단에다가 R2분의 1을 곱하게 된다면 R2분의 R1 곱하기 LS라고 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답이 요게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쌤들이 요 과정 여기서도 역시나 단위를 오메가 L이라고 하는 형태 옴으로 바꿔야 된다 단위를.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직렬이었으니까 그 상태로 복소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곱하셔서 쓰셔야 된다. 자, 그럼 R2분의 R1 LS였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들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9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효 전력의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효 전력이라 한다면은 기호를 P라고 쓸 겁니다. 기호를 P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의 단위가 와트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 V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선 전압을 2라고 표현해 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EI 사인 세타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유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사인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무효 전력이 됩니다. 무효 전력은 PR이라고 쓰고 단위는 VAR에서 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바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는 VI 사인 세타의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92번 단위가 뭐입니까? 볼트 암페어죠. 자, 단위가 볼트 암페어를 갖고 있는 녀석은요. PA라고 하면서 피상 전력이라고 해요. 겉보기 전력.
근데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의 형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단위를 봤을 때 볼트 암페어다라고 한다면은 피상전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3번 93번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전류의 전기 전자의 전기량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위가 볼트니까 전압 얘기한 겁니다. 전압이 100루트 2 사인 오메가 t에 볼트에 교류 전압을 가해서 I는 10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때 무효 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까 PR은 VI 사인 세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쌤들이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전압과 전류는 실효값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순식값에서 사인 앞에 있는 값을 최대값이라고 했었고 그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실효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100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게 되면은 전압의 실효값은 얼마입니까? 100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 실효값에서 사인 앞에 있는 10루트 2가 최대값이 될 건데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1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류의 실효값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인하고 나서 위상 각도를 좀 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극형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100하고 뒤에 오메가 t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예요. 근데 얘는요 실효값은 10이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데 이건 호도법의 형태니까 파이가 원줄 3.14로 넣는 게 아니라 각도 180도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6분의 180이니까 마이너스 30도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굳이 그려본다면 전압은 0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류는 30도만큼 뒤처지고 시작했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전류고요. 얘가 전류고 초록색이, 파란색이 전압입니다. 그러면은 둘의 위상차가 몇 도가 납니까? 30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사인 30도는 1대 루트 3대 2의 값을 가지며 사인 3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1000 곱하기 2분의 1을 하라는 얘기니까 5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저항값이 3옴이고 X의 유도 리액턴스가 4옴인데 직렬이래요. 자, 그러면은 임피던스의 크기는 실수 R의 제곱 더하기 허수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 루트 씌운 거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5다라고 쌤들이 공부를 잘 해놓으셨으면 바로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이 200V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뭘 구해달래요? 유효 전력을 구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쪽으로 좀 뺄게요. 지저분하네. 다 치워. 자,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P하고 다리는 와트인데 얘는 VI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I 제곱 R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제곱 더하기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에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R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R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다르게 해드릴게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호를 PR, 단위를 VAR, 바르라고 하며 얘는 VI 사인 세타, 그 다음에 I 제곱 X,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에 곱하기 X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 여기는 리액턴스 분의 전압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상전력 이라고 하는 것은요. PA라고 쓰면서 단위가 볼트 암페어라는 건데 PA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도 할 수 있으며 크기로 친다면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을 해놓은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제곱 임피던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저 문제에서 요걸 쓸 거예요. 요 녀석을 쓸 겁니다. 아이씨 정말 요 녀석을 쓸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유효전력을 구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유효전력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맞죠? 유효전력인데 저항값 R값 줬고 X값 줬고 직렬이라고 했으면서 전압값도 줬습니다. 자, RXV가 다 들어가는 게요. R제곱, X의 제곱, 전압의 제곱에 R 요거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넣고 대입을 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유도 리액턴스만 나왔으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 줬죠? 200이니까 200의 제곱에 곱하기 저항값 얼마였었습니까? 3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200의 제곱 곱하기 3 밑에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48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쌤들이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서 얘는 뭐가 나왔을 때 쓰는 공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또 유추를 하는 공부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5번 유효전력을 P, 무효전력을 PR, 피상전력을 PA라고 한다면 뭐를 구해달라? 역률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유효전력은 실수입니다. 실수. 무효전력은 허수예요. 피상전력은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수는 밑변이니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되고 높이는 무효전력인 허수 이렇게 될 거며 빗변은 크기인 피상전력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뭘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역률이라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P상분의 유효라고 하는 형태로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한다면요. 아까 여기에요. 자, 잘 봐보세요. 선생님들, P상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P상이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 전압 곱하기 전류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여기 전압 곱하기 전류 있으니까 여기도 P상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도 P상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코사인은 P상을 넘겨야 되니까 P상분의 유효, 사인은 P상분의 무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안 썼어. 이렇게 그럼 P상분의 무효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들은 쌤들이 조금 잘 봐두셔야지 편하신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6번 요 문제는 좀 좋은 문제예요. 저는 별표 주고 싶습니다. 자, 무효전력이 Q라고 표현할 거고 단위 바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놈입니다. 요 놈. 근데 역률이 얼마랍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라고 했을 때 뭐를 구해달라? 유효전력을 구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P는 VI 코사인 세타다. 근데 여기가 지금 0.8이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VI의 값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자, 역률이 0.8이라고 한다면요. 이거 중요한 건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코사인이 0.8이었었으니까 0.8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얘를 넘겼을 때 1 마이너스 0.8의 제곱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인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단에다 이렇게 루트를 씌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사인 거는 여기 제곱과 이 루트가 사라지면서 사인이라고 하는 무효율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가 나오냐? 0.6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를 알고 있죠? 사인이라고 하는 무효율이 0.6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는 Q라고 표현해 달라는 건데 공식으로 보면 VI 사인 세타 아닙니까?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0.6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VI만 남겨놓고 다 넘겨버린다면 V 곱하기 I는 0.6분의 Q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유효와 무효는 VI가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6분의 Q 곱하기 0.8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한다면 0.6분의 0.8 곱하기 Q 곱하기니까 위치 바꿔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6이고 10분의 8이지 않습니까? 여기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2로 약분하면 4. 여기는 3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에 거 곱했을 때가 3이네. 그 다음에 바깥에 거 곱하면 4네요.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죠? Q. 그러면 이게 뭐다? 유효 전력의 답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 4 Q 어디 있습니까? 여기 존재하게 되네요. 이런 정말 여기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 VI 코사인 세타와 무효 전력 VI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에서 겹치는 거는 피상거인 VI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왜 그래 너 오늘 진짜. 자, 지저분 하니까 한번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97번 P상이 PA 무효전력이 PR이 되는 유효전력 P는 이랬는데 자 아까 P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와 같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유효전력만 남겨놓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양단에다가 뭐를 씌운다? 제곱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곱과 루트가 서로 사라지면서 P상의 제곱은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유효전력만 남겨야 된다는 거니까 유효전력을 남겨놓으면 무효전력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유효전력이지 유효전력의 제곱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버린다면 여기 있는 유효전력의 제곱과 루트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이런 값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P상의 제곱 마이너스 무효의 제곱에 루트 씌운 형태네요.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 98번 보겠습니다. 자, 2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단위가 볼트니까 전압 얘기, 순식간이에요. EM sin 오메가 t 그리고 전류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인 전류와 자, 평균 전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평균 전력, 소비 전력, 유효 전력 다 같은 말입니다. 실수부 전력. 왜? 단위가 와트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뭐예요? 실효값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최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값을 뭘로 해야 된다? 루트 2로 나눈 애가 실호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류도 최대값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고 곱하기 코사인 해놓고 여기는 오메가 t하고 끝났죠? 그럼 0도예요. 0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상이. 근데 얘는 세타만큼 뒤처지고 시작했다는 거니까 둘의 위상차가 얼만큼 나오는 거예요? 세타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근데 이게 없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거 분수 곱하기잖아요.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하는 것은 2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위에 거 곱하면 2m, im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2를 그러니까 루트 2를 제곱했다는 얘기예요.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나오죠. 왜? 루트 2의 제곱인데 루트 2는 2분의 1승이거든요. 거기에 제곱을 하라는 얘기니까 얘랑 얘랑 약분되면서 여기가 1이 돼요. 그러면은 2의 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99번 보겠습니다.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이번 영상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번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 단상 100번 단상이라고 했어요. V 단위가 와트네요. 그럼 유효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역률 그랬으니까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뭘 구해달래요? 리액턴스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리액턴스. 그러면요 쌤들 여기서 쌤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VI 코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빨리 또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근데 얘가 80%라는 건 여기가 0.8이라는 얘기니까 아까 사인은 얼마 나왔죠? 0.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입을 좀 해볼 건데 유효전력이 800이었고요. 전압이 지금 100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값은 모르고요. 코사인 세타는 0.8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랑 얘랑 먼저 곱하면은 80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럼 80분의 800이 되니까 띵띵 이렇게 지워지면서 여기 몇이 나온다?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라고 하는 값은 10A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유효전력의 값을 구해볼 건데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이것저것 다 보여드릴 거예요. 무효전력을 구해보면은 전압이 지금 100이었고요. VI 사인 세타입니다. 전류값은 아까 10A라고 구했고 사인 값은 0.6이라고 구했어요. 그럼 600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얘는 600 바르다.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구해달라는 게 뭐야? 리액턴스였구나. 리액턴스였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게 600바르라고 하는 걸로 구했는데 얘가 공식이 i제곱 x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x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x는 i 제곱분의 600이란 얘기예요. 600바르. 근데 얘가 아까 전류가 얼마였었습니까? 10이었죠. 그럼 10의 제곱이란 얘기니까 100분의 600이란 얘기네요. 그럼 몇이 나옵니까? 6옴입니다. 그래서 리액턴스의 값은 얼마가 될 거다? 6옴이더라. 어딨니? 여기 있다. 6옴이 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거 이것저것들을 다 이용해 먹으면서 전류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값도 구하고 그 다음에 x의 값도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0번.
교류전압이 100V에 6옴의 저항과 8옴의 유도 리액턴스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뭐를 구해달라? 유효 전력을 구해달라고 한 건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공식 중에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제 X인데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전압의 제곱, 이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전압은 100의 제곱 곱하기 8,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보고 계산기에다가 두드리시면 될 겁니다. 아마 100의 제곱 곱하기 8, 6이구나. 죄송해요. 여기가 6이네요. 이렇게죠. 그 다음에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하면 6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600W인 거죠. 우리가 구한 게 뭐니까요? 유효 전력이니까. 그 다음에 101번 보겠습니다. 저항 3옴, 유도 리액턴스가 4옴인데 직렬이래요. 그리고 주파수 60Hz를 줬고 전압이 500V라고 줬을 때 뭐를 구해달라고 합니까? 피상전력이에요. 그럼 PA,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피상전력을 구할 건데요, 쌤들. 전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얘가 단위를 kVA로 묶었습니다. 자,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라고 하는 걸로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R과 X, 유도 리액턴스가 직렬이라고 했으니까 R의 제곱 더하기 유도 리액턴스의 제곱분의 전압,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고 전압이 얼마? 500입니다. 그럼 밑에는 5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500이니까 전류는 100A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다. 그럼 우리가 아까 뭐였습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키로로 묶어야 돼요. 그럼 전압이 5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류는 100이었거든요. 근데 키로로 묶겠다라는 거는 키로는 10의 3승 아닙니까? 그럼 그놈의 역수인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키로로 묶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계산하면 5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3번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묶을 거란 얘기니까. 그러면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50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가지고 장난질 많이 치니까 쌤들 당하지 마셔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한테. 102번 보겠습니다. RL 직렬회로에서 여기 또 지울게요. RL 직렬회로에서 R과 L이 뭐다? 직렬이다. 그 다음에 전압이 100V인데 위상이 30도 뒤진 전류가 25A래요. 흐른다면 리액턴스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압을 가했을 때 전압이랑 전류가 위상이 30도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왜? 전류는 지금 위상이 30도 뒤진다고 했으니까 25 각도 마이너스 3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전압은 100 각도 0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애는요, 전류분의 전압 아닙니까? 그러면 25분의 10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죠? 25분의 100 하면 4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가 4옴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임피던스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 게 사인 세타 아닙니까? 맞죠?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라고 하는 형태인데, 요거를 변형을 해주면 리액턴스는 임피던스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임피던스의 크기는 아까 구했어요. 얼마라고? 4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류랑 전압의 위상이 몇 도 차이 나는 거였죠? 30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인 30도는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었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했었거든요. 2분의 1. 그럼 4랑 2분의 1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2가 나오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우리 이런 형태의 문제인 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풀었었을 거예요. 저저번 시간인가? 영상에서. 이런 거 푸는 방법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만 지우겠습니다. (103번) 문제 풀겠습니다. 단상이고 전압이 220V이다. 거기 소형 전동기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기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런 거는 이론이랑 또 겹치기 때문이죠. 전류가 2.5A가 흘렀을 때 역률이 75%였다면 뭐를 구해달라? 소비되는 전력, 와트라고 돼 있으니까 유효전력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다 줬죠. 다 줬네, 다 줬어. 그죠? 그러면 전압이 얼마랍니까? 220이라는 얘기고 전류가 얼마다? 2.5A 하면서 역률은 0.7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220 곱하기 2.5 곱하기 0.75 이렇게 때린다면 2분의 825 이렇게 나올 건데 SD를 누르시면 412.5가 나올 겁니다. 그럼 412.5W가 될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220, 2.5, 0.75. 103번에 2번. 네, 맞네요. 자, 그래서 412.5W가 나올 거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쌤들.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제 두 문제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요 104번 문제는 쌤들이 아주 짜증나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R과 XL이 무슨 열이 돼 있다? 직렬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 교류 전압을 100V를 걸었대요. 그럴 때 몇 암페어의 지상 전류가 흘렀다? 4A의 지상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류 값이 4A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R 더하기 J XL 이렇게가 지금 뭡니까? 직렬이 때죠. 근데 전압을 몇 볼트를 걸었을 때예요? 100볼트를 걸었을 때인데 전압을 100볼트를 가했을 때 전류값이 어쨌든 4A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임피던스는 I분의 V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25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같은 전압에 15옴을 직렬로 연결했대요. 그럼 RLC가 싹 다 직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대요? 4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대요. 자, 그럼 그 말을 또 여기다가 다시 써보면 I 더하기 J, X, L 빼기 XC의 형태가 될 거고 그때 전압은 얼마? 100V가 될 건데 전류의 값도 4A가 나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임피던스의 형태를 구하면 25옴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게 저항의 값과 유도 리액턴스의 값 XL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임피던스 R과 XL만 직렬이었을 때 임피던스의 크기가 25옴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요 크기의 값어치가 25옴이었다. 요건데
여기를요, 양단을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C까지 다 직렬로 했을 때 거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R의 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도 얼마가 나오더라? 25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보셨어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양단의 제곱을 벗기기 위해,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제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는 애를 조금 풀어줄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지금 얘가 XL-XC 곱하기 XL-XC라고 하는 형태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요. 이렇게 곱하면 XL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XL-XC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주면 마이너스 XL-XC가 될 거니까 지금 여기가 똑같죠. 그럼 이렇게 써줘도 되겠네요. EXLXC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는 XC 곱하기 XC니까 XC의 제곱이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뭐가 있었죠? R의 제곱 플러스 이거였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얘의 값이 얼마래요? 25의 제곱이라는 건데 그렇죠? 25의 제곱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R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이 얼마더라? 25의 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25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아냐면요. 우리가 여기를 알아요. XC의 값이 얼마라고 줬어요? 15ohm이라고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변경될 거란 얘기죠. 마이너스 2하고 여기 뭐야? XC가 아까 얼마였다? 15였으니까 XC가 15였으므로 여기가 2 곱하기 15 하면은 30XL이 될 거란 얘기고 여기는 15의 제곱은 25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계산을 좀 해줘야 될 건데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은요 마이너스가 붙을 건데 여기랑 값어치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상쇄가 될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가 또 붙어서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삭제된다는 얘기고 정리를 해보면 30xl은 15의 제곱과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 얘를 xl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30분의 15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계산을 해봤을 때 7.5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녀석에 7.5ohm이 걸린다. 얘 7.5ohm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았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여기로 갈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그럼 여기가 얼마다? 정말 여기가 7.5의 제곱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R의 제곱은 25의 제곱 빼기 7.5의 제곱이란 얘기며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씌우면 양단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렇게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25의 제곱 빼기 7.5의 제곱을 하면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분의 5 루트 91 이렇게 나올 건데 SD를 누르시면은 이게 23.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구해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저항의 값과 유도 리액턴스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저항은 23.8이며 유도 리액턴스는 7.5ohm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지저분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05페이지란다.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드미턴스 Y1과 Y2를 무슨 접속했대요? 병렬 접속했을 때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쌤들, 자, 이렇게 세 개가 다 병렬이 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쌤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합성 어드미턴스입니다. 근데 병렬일 때는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하는 건데 어드미턴스끼리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드미턴스 1과 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어드미턴스끼리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RAC 병렬이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가 임피던스랑 역수이니까 임피던스 2분의 1, 임피던스 3분의 1 이렇게 갔었지만 지금 얘는 어드미턴스 거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어드미턴스끼리 더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선별해 본 105번까지의 문제, 교류 파트 거를 좀 찍어 봤는데요. 영상 수가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아져서 쌤들이 이제 보시는데 조금 힘들지는 않으셨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요번 영상까지 이제 단상 교류에 대한 내용 문제를 쫙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부터는 삼상교류 그리고 비정연파 관련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